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베트남이 불쾌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우리 베트남 아주 대단하시네. 대한민국 일개 유튜버가 그냥 베트남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거 베트남 불쾌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들 하지 마요.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지금까지 들으신 말들은 영화 부당거래에서 나온 명대사들입니다. 시사 경제 채널에서 뜬금없이 뭔 영화 대사냐고요? 대한민국의 호의를 권리로 알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국가가 있어 부당거래라는 영화 대사와 상황이 잘 맞는 듯하여 재현해봤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누군가에게 호의를 보였는데 이를 권리로 받아들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경우를 한 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사는 것은 어디에서나 비슷한지 영미권에서도 비슷한 표현인 Do someone a favor and it becomes your job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너의 일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도움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면 도움이 되어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아주 그냥 호의를 받다 못해 복에 겨웠는지 대한민국을 자신의 몸종이나 하인 대하듯 하는 나라가 있어 화제입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베트남의 선을 넘는 행동을 소개시켜드리며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이중성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정없이 후려맞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후두부에 통증이 가시기도 전에 자신들의 몸종 대하듯 하는 베트남의 행보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면 물건을 제공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돈만 받고 물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사기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여기 대놓고 사기 행위를 벌이는 베트남 항공사의 행보가 소비자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들이 잇따라 한국 고객의 일방적인 환불 처리를 중단한 것인데요.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면서 해당 항공사의 예약을 대행한 국내 여행업계가 패닉으로 빠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항공은 한국 지점장 명의로 한국 지점에 환불 신청 접수를 중지하고 6월 15일부터 접수를 재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항공사마다 환불 처리가 빠르거나 늦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예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처음입니다. 베트남 항공은 또 다른 공지를 통해서 이미 접수된 환불 신청도 처리가 3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즉 4월 1일자로 접수한 환불 신청이라면 7월 1일 이후부터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요즘 한국인의 인기 여행지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고 그 중에서도 베트남 항공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입니다. 그만큼 환불 지연과 접수 거부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뿐 아니라 애꿎은 여행 대행사들도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업계에서는 베트남 항공에 접수 못한 건수가 수천 명에 달한다며 다른 대형 여행사까지 포함하면 베트남 항공 환불 대기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베트남 항공사는 이번 사태로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여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임시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베트남 항공은 출발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 고객과 여행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항공에 이어 카자흐스탄 기반의 에어 아스타나도 17일부터 환불 시스템을 차단했습니다. 이어 19일엔 에어 프랑스와 KLM 네덜란드 항공의 환불 시스템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항공사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환불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서도 감축 및 운항 중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환불 금액은 정상적으로 처리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 못하면 돈을 돌려줘야죠. 환불 신청 자체를 거부한다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발상의 전환이 대단하시네요. 베트남 항공사 사장님,
돈 돌려주세요. 먹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외국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환불 시스템을 차단하면서 노랑풍선,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국내 여행업체들은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할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파로 예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항공사들의 환불 처리가 지연된 적은 있었지만 환불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고객의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항사들이 하나 둘씩 사전 통보 없이 환불 시스템을 돌연 차단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외국 항공사들 시스템 재개 시점도 정확히 몰라 고객님들에게 제대로 안내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환불 지연으로 고객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저희도 중간에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환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해당 항공사로 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묵묵모답으로 배째라는 식의 행동이 과연 항공사가 고객들을 대하는 서비스 자세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베트남 항공사가 환불을 못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사는 경영을 이어가는 데 있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비행기 리스부터 인건비, 공항 이용 시설료 등에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가 상당한데 환불 요금까지 겹치면서 돌려줘야 할 돈의 흐름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전세계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매출 급감과 항공권 환불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행사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파산하더라도 소비자가 결제한 일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항공사의 경우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파산 등의 위기에 몰리더라도 소비자들은 전혀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어이없는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입국 금지를 시킬 땐 언제고 진단키트는 수입받겠다고 한 것인데요. 베트남에서도 진단키트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이란,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 4개국에 수출되고 있고 이 밖에도 20개국과 진단키트 수출을 협상 중입니다. 수출할 만큼 진단키트가 남아도는 베트남에서 왜 우리나라 진단키트 샘플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 바이오리더스, 랩지노믹스 등의 진단키트 의약품 기업에서는 베트남과의 협상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이를 분석해보자면 베트남에서도 자국 생산 물량은 못 믿겠는지 믿고 쓸 수 있는 한국산을 쓰자, 한국 거 좋더라, 물건 잘 만들더라 하면서 수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기요, 베트남 분들 본인들이 만든 거 써요. 좋은 건 알아서 입국 금지 시킬 때는 언제고 우리 거 사겠대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 같은 거 없습니다. 한국인들 입국 금지 시켜놓고 자국의 이익이 되는 대기업들에게는 입국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꿀같은 돈은 빨아먹고 싶었는지 한국인 입국이 금지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LG의 엔지니어들만큼은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가 지난달 말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증설 관계자들은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베트남 북부 박린성에서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3조 원을 투자해 만든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이 제때 가동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은 베트남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공장이다 보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지불할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렇다 보니 베트남 정부도 매몰차게 입국 금지시킬 때는 언제고 삼성전자의 돈이 아쉬웠는지 지난 13일 170명을 입국 허가시킨 데 이어 추가로 180명을 허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LG 임직원 250여 명의 특별 입국도 허용했습니다. LG전자 소속 엔지니어는 휴대폰, 자동차 부품, 생활 가전 등의 신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LG 디스플레이어 엔지니어는 OLED 모듈 공장을 운영합니다. 한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싫지만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은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저기요, 베트남 분들, 한국이 호구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빨대 꽂고 단물만 드실 생각이십니까? 한국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이런 사람들을 박항서 감독님 축구 대표팀 감독 맡았다고 응원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받는 고통보다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받는 고통이 더 크더라고요.
아베 신조 씨가 이번에 독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교과서 편찬한다 그래도 최대한 마음을 다스리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저렇게 호의를 베풀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페페TV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의 화학운반선 한국케미를 납포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관련해서 이란 정부가 솔직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선박의 납포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사실은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 네, 한국 선박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납포했다더니 결국은 모든 걸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유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계좌에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불만과 호르무즈 해협 재해권 과시, 적대 관계인 미국과 그 동맹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걸 말이죠. 이란이 직접 언급한 동결 자금 7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7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인질극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만약 여기에 인질범이 있다면 그것은 70억 달러가 넘는 우리 자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다. 이란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관해서도 근거 없는 구실을 들어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은 이란 국민이 우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란의 발표가 공개되자 AP통신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동결된 자산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란이 가장 직설적으로 인정했다. 현재 동결된 자산은 한국의 세 군데 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R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에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출 대금이 최소 70억 달러에서 많게는 90억 달러 정도 동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조 5,600억 원에서 9조 7,200억 원가량 됩니다. 외국에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 대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각별했었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에도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이 맡긴 초과 지급 준비금이 3조 원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치면 거의 10조가 넘죠. 이란이 주장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현재 이란의 상황은 무척 좋지 못합니다. 미국의 제재로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코로나19까지 겹쳐 국민들의 삶도 팍팍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이란에게 지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 승인을 받은 뒤 이란 백신 구입 비용을 코백스 퍼실리티에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핵 개발에 매달리던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제달러 금융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이란 중앙은행 등 30개 금융기관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은 백신 비용을 달러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달러는 보낼 수는 없지만 백신의 경우 구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 역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란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란에게 의약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분위기였고 이란 내에서 반한 감정이 줄어든 건 역시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란 측이 백신 관련 제안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송금 과정에서 달러화로 바꿔 미국 은행으로 자금이 들어가면 미국 정부의 동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재무부와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한국 선박이 납포된 시점입니다. 지난 4일은 양국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곤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기로 한 10일을 불과 엿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혁명수비대가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납치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선박을 납포한 군대가 혁명수비대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란의 주요 이권을 장악한 강경파입니다. 사실상 이란의 대통령보다 힘이 더 강합니다.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아마도 액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원유 대금과 맞바꿔 이란에 제공하는 물품 액수가 너무 적다고 줄곧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으로 활용하기로 한 액수는 1680만 도수 접종 분량에 해당하는 2억 4,400만 달러, 우리 돈 265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의 지원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이란 외교부 측은 성명을 통해서 선박 억류와 원유 대급을 연기해 협상하자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현지 언론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테헤란 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제1부통령과 한 이란 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만나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원자재, 의약품,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물품들을 우리의 돈과 맞바꿀 우선 교환 품목으로 제시하고 이에 한국이 얼마나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지켜보자고 논의했다. 네, 한국 정부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납포는 이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일부러 강경파를 내세워 이 기회에 이란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 납포는 인질극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란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건 일방적으로 이란의 몫이 될 겁니다. 거기다 미국이라는 배후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핵 항공모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계속 주둔시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부 성명을 통해서 당장 선박을 풀어주라고 권고했죠. 한국도 최정예 부대를 파견한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주 이란 대사관 소속 영사를 선박이 억류되어 있는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 파견키로 결정했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외에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도 이란을 향해서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조기에 억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란 대사는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선원들은 안전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안전하다, 그들의 건강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억류 이유와 억류 해제 시점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는 샤베스티리 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한국 국적 선박의 납포 경위를 묻고 해당 선박에 대한 억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